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임대동에서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피해 세대만 200세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돼 임차인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 추진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추진본부를 다음 달 발족합니다. 발족 뒤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동 발의 서명 운동이 시작됩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광주와 전남 6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 기온은 곡성 서북 35.1도를 최고로 광주 서구 34.1도 등을 기록했고 이런 무더운 날씨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임대동에서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피해 세대가 무려 200곳이 넘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장담했던 임대사업자 측이 돌연 말을 바꾼 건데요. 이젠 재계약 세대가 적은 탓이라며 오히려 책임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적반하장식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임대동에 거주하는 입주민들 대부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 6월 초까지만 해도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던 임대사업자 측이 불과 며칠 만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저희 전세금은 400억대고 그 사람이 여기를 인수한 금액은 300억대예요. 6월 초에 대표 나가지고 회사에 남아있는 금액은 4억밖에 안 남아있어요. 다른 곳으로 계약금을 거론한 세대들이 계약금을 다 날리게 생겼어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 사업을 하려던 한 임차인은 계약 종료 3개월 전 내용 증명까지 보냈지만 돈이 묶여 일정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이제 돈이 없다 해버리니까 이제 저는 시간을 거의 잃다시피 됐어요. LH 입주가 예정된 또 다른 임차인은 월세를 두 곳에 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나갈 수 있으면 나가라. 나는 자기들 돈 돌려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사태가 왔어요. 이렇게 피해를 입은 세대만 200여 곳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임대사업자 측은 보증금은 허구해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전세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200여 세대 가운데 재계약 의사를 밝힌 세대가 40곳뿐이라며 책임을 임차인 쪽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170세대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확보를 나가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에 지금 100% 방해되는 하실 거예요. 계약 종료 허용서 어디 다 써드렸고 다 이러겠어요. 경찰은 임차인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 준비가 여야 의원들의 참여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성일종 의원이 추진본부 상임대표직을 수락했고 다음 달부터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동 발의 서명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본부가 다음 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합니다. 상임 대표는 국민의힘 하태경,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 광주시당 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이 대표직을 맡으면서 오는 12월까지 200명 이상 국회의원들에게 동의를 받겠다는 서명 운동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회의 보편 가치로 자리 잡았지만 헌법에 반영 안 돼 있는 것들이 이제 헌법에 들어가야 되죠.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헌 법안은 다음 달 추진본부 발대식 기자회견 때 공개될 예정입니다. 5.18 정신을 비롯해 부마 민주항쟁과 6월 항쟁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내용이 함께 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과 마산의 민주화 운동인 부마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동시에 추진해 개헌 동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부마 항쟁, 그다음에 5.18 그리고 60 항쟁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 그런 취지가 있어서 이건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여야가 명분과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번번이 정쟁으로 실패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협치로 이번만큼은 다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원입니다. 광주와 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찜통더위가 계속됐습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광주를 비롯해 순천과 화순, 영암, 담양, 곡성, 구례 등 전남 6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발효됐고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 기온은 곡성 석곡 35.1도를 최고로 담양 34.6도, 강진 34.3도, 광양 34.1도, 광주 서구 34.1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밤에는 광주와 전남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동부 5에서 40mm로 많은 곳은 60mm 이상, 광주와 전남 서부는 5에서 20mm입니다. 내일도 광주와 전남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서 33도까지 올라 무덥겠고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목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직 해양경찰관을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10분쯤 목포시 상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해양경찰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단계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코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미술품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면서 미술품을 수집하는 컬렉터들과 수집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광주 동공미술관이 반세기 이상 미술품 수집을 이어온 한 컬렉터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1956년의 여름날, 바닷가 마을의 시끌벅적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구릿빛으로 그을린 사람들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생생합니다. 국내 인상주의의 선구자 고 오지오 화백의 스케치북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 공개됐습니다. 힘찬 붓질로 그려낸 너른 품의 무등산 풍경. 8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담아낸 유화의 선명한 색채 대비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지역 출신의 미술품 컬렉터 문웅 박사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가 광주 동공미술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작품들은 전부 다 저하고 끊지 못할 인연들이 맺어진 작품들입니다. 아까 그 포스터에 있는 K군의 한일이라는 홍성담 우리 화백이나 전부 다 그런 관계여서 이제 그런 위주의 작품들을 가지고 온 거죠. 이번 전시는 호남과 한국 근현대 미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내 대가들의 작품 다수를 선보입니다. 로덴과 쿠사마 야요이 등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과 국내 신진 작가들의 작품도 내걸려 개막 전부터 관람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수묵부터 해서 유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많이 이렇게 작가분들 작품을 수집하셔가지고 이곳에 많은 그림이 있으니까 다양한 분들이 와서 또 이렇게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홀을 딴 인형미술상을 20년째 운영해온 문웅 박사는 이번 전시가 지역민들이 미술품 수집의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는 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10월 3일까지 2달간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초등학교 동창생 10명에게 1억 원씩을 나눠줬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순천 동산초등학교 동창생 10명에게 1억 원씩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지난 6월 고향 주민과 초중고 동창생에게 돈을 전달한 뒤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알고 추가로 지급한 것입니다. 이중근 회장은 순천시 운평리에서 태어나 순천 동산초, 순천중, 순천고를 나왔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어제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음에 따라 공식적으로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수의 유명 브랜드 호텔 직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70대 장애인을 구조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5일 새벽 0시 10분쯤 아파트 5층에서 거동이 불편해 불길에 휩싸인 집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있던 70살 남성 장애인 A씨와 A씨의 아내를 등에 업고 신속하게 구조한 호텔 손옥함 직원 나무창 씨와 박민태 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의 선행은 A씨의 아내가 손옥함 본사에 고맙다는 내용의 감사 편지를 쓰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개최됐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과 광주광역시장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청 대회실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이 처음으로 초청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꿈은 온전한 사죄이고 합당한 배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도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강제동원 표현을 삭제하는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하며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신안군 해상에서 좌초된 어선에서 선장이 구조됐지만 선장의 음주운항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신안군 당사도 인근 해상에서 선장 한 명이 탄 2.5톤급 어선이 좌초되자 목포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선장 A씨를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선장 A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8%로 확인돼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며 12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순천시에서 일자리 센터를 설립해 각종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며 12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하고 나머지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따낸 18개 사업에서 허위 정산 서류를 제출해 받아낸 보조금으로 순천시 공무원들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섬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와 보건소 신축 공사를 중지시킨 신안군에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A종합건설사가 신안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신안군은 건설사에 1억 3,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건설사는 2017년 6월 흑산면 가거도에 기능 확대형 보건지소와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 신축 공사를 맡았으나 신안군이 3차례 설계 변경 후 공사를 중지시키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지출을 이유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